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동훈의 응수. 네,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정부와 야권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보시죠. 통치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시국입니다. 운명이죠, 운명. 보다는 제가 가진 무기가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공격도 훨씬 더 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또 많이 당하다 보면요, 내성이 생겨요, 내성. 이재명 대표 사건은 너무 무리하게 수사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일가 사건은 이성윤 등 박범계 체제 하에서 추미애 체제 하에서 특수가구 동원해서 수사한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였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 편향적인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이 사안은 통상적인 흔한 범죄 수사 중 하나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검찰이 기소한 것이니까. 네, 이렇게 정치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거듭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런 양쪽의 공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정치 탄압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이제 수사 형평성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네. 뭐 저는 거기에는 부인하지 않고요. 다만 그런 혐의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 나오거나 아니면 불송치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고 그중에 이제 일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 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후폭풍도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선된 대통령의 가족 관련된 수사는 불송치되거나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본인의 이제 정적이었고 함께 경쟁을 겨루었던 이 현직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수사하는 것이 공정하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이번에는 이 지금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 카드를 뭐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좀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원총회 공식 안건으로 또 올리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 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이란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좀 의문이 들긴 하고요. 저는 깡패나 마약 그리고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언급되는 걸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서 우리 한 장관님이 18.5%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장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관이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은 나를 좀 빼달라. 이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도리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인간적 저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보시면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이거를 보시면요. 최근 이번 달 중순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40%가 좀 넘었고요. 그 다음이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11%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이 차기 정치 지도자 관련해서 여론조사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같은 한 장관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지금 대통령 임기가 이제 5개월 좀 넘었나요? 그런 네. 상황에서 자꾸 이제 차기 지도자 문제가 너무 이렇게 각종 언론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합한가라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뭐 정치부장을 했고 좀 했지만 보통 이제 중반 넘어가면 이제 이런 조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워낙 많고 여론조사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경쟁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그런 데 대한 좀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근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 뺀 여론조사를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여론조사 중요한 문제는 신뢰잖아요. 예, 신뢰죠. 근데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뺀다, 한동훈 장관을 뺀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이게 제대로 된 대선 후보 여론조사라고 믿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여론조사 입장이나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현실로 어떤 면에서 나타나는 후보들에 대한 조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장관이 물론 본인 개인적으로는 좀 빼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좀 넣어주세요. 근데 전혀 국민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근데 그걸 언론사가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들을 조사하는 게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여론조사는 아예 후보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 뭐 이 응답자가 그냥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하는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그런 조사도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장관한테 당신이 지금 빼달라고 이야기해라라고 저는 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언론사가 뺄 언론사도 아니고 예. 안 할 여론조사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만큼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뭐 핫한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일 어쨌든 국회에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면 야당 의원들 간에 거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수 원복 시행령을 이번에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도 야당 의원과 한 장관 간에 아주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경찰청에서 그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증발됐던 검찰 수사 범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노력이지 경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2개 범죄로 한정을 했는데 국회의 입법 취지가 그건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2의 뜻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의 내용이 2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해서 표현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쪽에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은 다 잊으셨습니까? 네, 아주 뭐 신경전이 치열하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근데 한동훈 장관이요,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공개 그 변론이 있는데 27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흘 후인데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헌재에서 있는데 법무부 장관인 한 장관이 직접 그 헌재에 가서 변론을 한답니다. 근데 이런 공개 변론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그만큼 네. 한 장관이 이 검수 원복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규 의원 한마디 하실까요? 앞서 이 공방 중에 빠진 게 있어요. 그 가장 핵심이 빠졌다고 보는 게 핵심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이 그렇게 묻습니다. 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러면 그 합의할 때 등자를 쓰지 말지 왜 등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등자를 써서 합의한 건 국회인데 그것은 충분히 법적으로 이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초로 이렇게 공개 변론에 나선다는 건 논리적으로나 또 법리적으로나 본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하고 네. 또 이 자체에 대해서 그 논리를 다 세워놨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간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AI 같다는 말도 하잖아요. AI. 그러니까 정리가 그 인간성이 뭐 없다 그런 뜻으로 공격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네네.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또 순발력 있게 모든 것에 대한 것이 갖춰져서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이 변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 본인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봐야죠. 네. 제가 조금만 보충을 드리면요. 네. 이제 이 등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면 예.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이제 어떤 국세청 관련된 소송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국세청에서 법에서는 어떤 부분에 이제 항목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아니 이거 위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세금을 하냐 예. 이렇게 했더니 국세청에서 아니 거기 등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자기들의 해석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등자가 무섭다는 거는 소송해 보신 분은 이 등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기상 지금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알 겁니다. 이 등자가 가지는 의미가. 이게 왜냐하면 판사들도 판단할 때 이 등자가 있는 거하고 중자가 있는 거하고는 판단 내용이 달라요.
그만큼 국회가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그 지점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인데요.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 장관이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장관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 20여 년간 부패 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투기자본, 깡패들과 손잡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국민 편에서 맞서 싸워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보시면요.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은 카르텔 중심에 한동훈 장관이 서 있다는 이유로 강남 3구, 특목고 또 스카이 대학 출신이 공무원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께서는 이런 난데없는 카르텔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사실 뭐 80년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운동권 그 중에서 이제 총학생장을 했든가 하는 정치권에 들어온 분들,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정치권을 인공위성처럼 떠돌면서 과거에 80년대 운동했던 걸 정말 곰탕처럼 우려먹으면서 그 특권을 유지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는 귀족 노조와 이제 동일한 단어인 귀족 진보라는 그 단어까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하나는 특혜고 하나는 세습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권 586 세력들이 과거에 그 자기가 80년대 운동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미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화 유공자법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네. 자기의 자식들한테까지 뭐 대학에 들어갈 때 몇 프로의 가산점을 줘라, 뭐 병원에 가면 뭐 치료비를 감면해 줘라, 기업에 입사할 때 무슨 특혜들을 줘라.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기득권 카르텔이 아니면 뭔가요? 아니 예를 들면 스카이를 나왔다든가 무슨 뭐 강남 3구에 살았다든가 이런 거 그게 왜 비판의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뭐 시험을 볼 때 거짓으로 보든가 입시 부정을 하든가 표창장을 위조해서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예. 뭐 이해찬 그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한 반박으로 그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대로 운동권 카르텔이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 카르텔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비판, 지적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번 인터넷 사이트에 한동훈 장관 팬카페가 있답니다. 뭐 이름이 위드 후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위드 후닝.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 전에 보니까 회원 수가 1,600명이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팬카페 이제 1,611명이네요. 그러니까 출근길에 뭐 저렇게 한 장관이 들었던 서류 가방, 그리고 법사위 때 저거 기억들 하세요? 좀 긴 저 형광펜 있잖아요. 한 장관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뭐 이제 팬카페 회원들이 다 같이 사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저희가 저걸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최진봉 교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어쨌든 팬카페가 있고 회원 수가 10,000명이 넘어갔다. 이게 한동훈 장관에게는 약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본인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에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예.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부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뭐 팬카페를 만든 분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본인이 주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면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저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그냥 본인이 권력이나 이런 부분에 취해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는 겸손해야 된다. 늘 어떤 상황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본인이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발언은 최대한 삼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한민국의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면 항상 공정하게, 그리고 양쪽이 들어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발언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네. 그것이 도리어 자기한테 칼날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뭐 지지하는 분도 많고 뭐 예컨대 지금 뭐 아까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대통령 후보로서의 뭐 이런 능력 이런 부분들에서 지지하는 분도 있잖아요. 뭐 예. 반대하는 분도 많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취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거는 본인한테 오히려 독이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네. 저기 세 분은 이제 기자 생활을 한 수십 년 하신 분들인데 현직 장관이 저렇게 뭐 팬카페가 있고 회원수가 10,000명 이상 됐던 현직 장관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기억이 없으시죠? 뭐 현직 있나요? 장관들 중에서 뭐 사실은 조국 장관도 많잖아요. 어허, 조국 장관. 네. 추미애 장관님도 많잖아요. 추미애 장관. 네. 사실 10,000명은 그다지 많은 숫자 아닙니다. 10,000명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뭐 지금 그 저 유튜브 보는 분들이 10,000명 넘어요. 웬만한 어허. 유튜버들은 예. 뭐 10,000명 모으는데 물론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군요. 한 달이면 예. 모여요. 그러니까 너무 저 숫자에 그 하지 말고 의미를 아까 부여할 최 필요 교수도 없다. 얘기하셨지만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저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침 이슬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을 좀 새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